전관 변호사 하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쪽 동네에 나이 지긋하신 변호사분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형사사건 변론을 할 때 항상 똑같이 시작하는 걸로 워낙 유명하세요. 이분이 등장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두근두근 하면서 최종 변론만 기다려요. 원래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을 한 직후에 최후 변론을 하거든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이러고 이제 직후에 이 변호사님 차례가 오는 거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변론을 시작하셨어요. 판사님, 제 70 넘는 평생 동안 딱 3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6.25 동란 때 북괴가 땅크 타고 내려왔을 때. 두 번째는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을 때. 세 번째가 방금 검사 구형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변변의 모르는 게 죄 제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야 뭐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방문객이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했더니 변호사님, 변호사가 너무 많은데 어떤 변호사에 선임해야 되나요?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흠칫 놀랐지만 일단 태어난 척, 네, 그러면 신뢰감이 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어떤 변호사를 신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느낌이 딱 왔죠. 이런 분들 진상이거든요. 즉시 다른 좋은 변호사님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가. 걱정 마세요. 결국 다 듣고 났더니 이승훈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결론, 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 사건, 이혼 사건, 폭행, 사기 같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일반적인 사건을 실력이 없어서 다룰 수 없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때는 저는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요. 이 사람이라면 내 억울함을 충분히 듣고 재판에 반영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변호사 중에서는 의뢰인들 말 무시하는 변호사 정말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의뢰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대부분이 저희들 법조인 기준으로 봤을 때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심지어 이전에 똑같은 얘기 한 100번쯤 들어본 그런 레파토리예요. 인간들 사는 거 다 비슷하거든요. 진짜 듣기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10년쯤 해보니까요, 의뢰인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그 쓸데없는 소리, 거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정보 하나로 재판이 뒤집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지겹고 괴로워도 다 들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문 사건들은 좀 달라요. 건축, 의료, 교통사고, 조세, 특허, 성범죄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기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그 중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의사들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과 의사한테 외과 수술 맡기시나요? 내과 전문의한테 뇌수술 맡길 수 있나요? 법조계도 비슷해요. 그러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연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다가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고 퍼포먼스에 만족한 의뢰인들이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문가로 키워집니다. 저를 예로 들어도 제가 로펌에 입사했을 때 부동산 관리회사 몇 개가 제게 배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제가 입사할 때 전국 변론대회에서 그 형사 부문에서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첫 사건으로 대뜸 특수강도 사건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게 무죄가 나왔었어요. 형사 무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형사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요, 공인 전문 변호사 제도라는 걸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아예 전문이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전문. 이거는 전문 변호사 자격을 따지 않으면 아예 못 쓰게 했어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표현이 전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가다 어떤 변호사가 자기 분야 얘기하는데 전담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그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전문 변호사 자격을 못 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는 조세, 의료, 행정, 특허 소송은 들어와도 그냥 의뢰인 돌려보내요. 법률적인 조력을 충분히 할 자신이 없으면 욕심부리면 안 되죠. 전관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한 지 1, 2년 차, 그것도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만 전관빨로 고액 수임이 가능하고요. 그마저도 요즘엔 법으로 또 제한되고요. 특히 이제 로스쿨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저희는 같은 기수나 학연 개념도 거의 사라졌어요. 실제로 만약에 변호사가 전관임을 내세워서 수임료를 높게 부른다. 저는 90%가 눈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전관이 적용되는 필드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전관 로비를 한다는 거, 진짜 판검사들한테 전화 넣어서 로비를 한다는 거는 자기 라이센스를 걸고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수임료 몇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최소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서만 실제로 전관이라는 거, 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는 다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전관으로서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소송을 했지. 근데 내가 판사나 검사한테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기면 내가 전관이라서 이겼다. 지면 전관임에도 불구하고 졌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이기는 거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대신에 검찰 출신이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판사 출신이 법리에 해박한 건 팩트예요. 이분들이 실력과 경험이 출중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분처럼 수십 년째 똑같은 변론하는 분도 계시고요. 결국 단지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결정할지 기준이 수임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변호사 시장도 결국에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거든요. 이상하게 수임료가 낮으면 이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곳보다 차이나게 수임료가 낮다. 그건 뭐냐면 저희 사무실 월세가 밀렸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더 싸다고 여기서 해야지.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지금 몇 천만 원, 심지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소송에서 수임료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싼지 비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 가능한 수임료를 설정하시고요. 그 위는 배제해야죠.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자기 예산 내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변호사를 수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무장 펌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나서서 수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사건도 진행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무장 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변호사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무장들도 있긴 있어요. 만나봤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무장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퍼센티지로 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수임만 하면 장땡이에요. 그 뒤에 이기든 말든 책임은 변호사가 지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질 것이 뻔한 소송도 일단 사탕발림으로 무조건 장담하고 수임하고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꼭 보면 이런 사건들은 결국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문 앞에 의뢰인이 들어누워요. 저도 여러 번 받고 당해봤어요. 제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의뢰인이 눈앞에 누워있어서 뛰어넘어서 가야 돼요. 제 생각에 변호사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점프력. 그래서 전문성도 보고 의사소통 능력도 보고 해야죠. 하지만 결국에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라고 봐요.
저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이 소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사실 재판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판사가 누군지, 검사가 누군지, 상대방이 어떤 증거와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재판 결과는 너를 띄는데 결과를 어떻게 장담을 해요? 어떤 변호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결과를 장담한다면, 아까도 말했죠? 저희 사무실 월세가 밀렸어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목돈을 주고 사건에 맡기는 이상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재판에 지더라도 여한이 안 남아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집니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납득이 가야 밤에 발 뻗고 잠을 자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변호사가 열심히 안 해서 졌다고 일을 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죠.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신뢰가 가면 그때 선임하세요. 안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또 변호사 문 앞에 들어눕게 되시는 겁니다. 역시 변호사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전트 점퍼 60cm.